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진경입니다. 88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에 발표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체육 활동이라는 주제로 이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운동이 다양한 만성 질환에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 혹은 지방간을 가진 그런 비만 이런 만성 질환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기전 연구를 하였고, 2019년도에는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에서 그 내분비학과에서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를 하였으며, 인하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스포츠정책과학원 운동생리학 분야 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일을 하고, 또 요즘 올림픽 많이 보시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혹은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과학 지원 및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역도 올림픽 경기 보셨나요? 거의 방송사에서 많이 해 주진 않았지만, 이번 역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 체급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체급이 좀 조정되면서 선수들 중에 이제 증량을 한 선수들이 있고 또 감량을 한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도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서 어떤 식단과 그리고 보조제를 먹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현재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인 2021년도 국민생활체육조사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한 그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을 위해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이라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였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면 신체 활동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만약에 신체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왜 신체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담아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생활체육 참여율, 즉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약 30분 이상의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이 참여한 비율이 2015년도에 56%에서 20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증가를 계속하다가 2020년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의 참여 비율이 60.1%로 급격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음, 코로나 시대에 이 신체 활동이 감소를 했는데, 그럼 우리 신체에 이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신체 활동량이 감소되게 되면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사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의 증가, 그리고 또 면역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음, 세계보건기구인 WHO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성 운동, 혹은 최소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
혹은 중강도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혼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혼합은 예를 들어 고강도 운동을 10분 했다면 중강도 운동에 20 분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당 150분 이상이 된다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가 권고하는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과 싸우는 세포인 림프구와 호중구, 면역글로빈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이런 면역 세포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염증 물질을 이제 감소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또 항산화 능력 등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체 활동이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코로나 감염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신체 활동이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 코로나 감염에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게재된 이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선행 연구인데,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신체 활동과 코비드의 감염으로 인한 이완율, 그리고 또 사망률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연구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6,288명과 이 연령과 성별이 일치하는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니까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완율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약 53% 정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신체 활동량의 수준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 사망률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에 무엇보다 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 연구 논문에서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어떤 강도의 운동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효과적일까? 중강도의 운동은 우리 몸의 어떤 방어 기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중구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NK 세포와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방어 기전을 활발하게 해 줘서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염증 완화와 함께 지질 등을 감소시켜서 이 만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운동,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떤 능력치를 너무 초과하는 고강도 운동은 이러한 스트레스 내성을 초과시켜서 이 면역학적인 어떤 항상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상성의 방해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위험률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그래서 상기도 질환, 그러니까 감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잘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데, 따라서 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어떤 개인의 운동 능력을 초과하는 굉장히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는 적절한 운동 강도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 운동과 실외 운동 중에 어떤 형태가 감염에 더 취약할까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갇혀 있는 공간, 이 피트니스 센터, 뭐 쇼핑몰, 스튜디오 수업, 뭐 아니면 수영과 같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감염률이 실외 운동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면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사람과 최소 2미터 이상의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같이 이렇게 운동을 대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과 이제 보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해 고려돼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이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 이렇게 우울감 같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그 장소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 이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감소되었고, 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불규칙한 어 식이 습관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건강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어 우리 몸의 어떤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게 되고, 또 그 상기도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환경에서는 이 실내, 실외 운동 시 그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이제 운동을 통해 얻는 어떤 건강상의 이점보다 이게 더 감염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며 근거 중심의 어떤 안전한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가이던스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운동 생리학자로서 exercise is medicine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갈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분명 이 exercise는 이 메디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